러시아가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어 수렁에 빠졌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연상케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이제 지쳤다고 분석하는 등 전세를 반전시켰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28일 알렉산더 시르스키 키예프 방어군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페이스북에 성명을 내고 적들은 계속 키예프 방어를 뚫으려고 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키예프의 모든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쳤다고 평가했다. 안나 말리아 국방부 부장관은 한술 더 떠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한 러시아 장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말리아 부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페이스북에 항공기 29기, 헬기 29기, 전차 191대, 장갑 차량 816대, 야포 73문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의 악몽을 떠올리게 됐다는 보도도 나온다. 소련은 냉전 시기인 1979년 12월 당시 친소련 정권에 저항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세력 무자헤딘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당시 신흥 세력 탈레반을 중심으로 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힌 소련은 결국 10년간 막대한 전쟁 비용을 쏟아붓고도 군인 1만 5천 명이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은 채 1989년 철수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고 보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뱀의 모습처럼 전차와 장갑차를 중심으로 한 기계화 부대를 우크라이나 중심 깊이 전진시켰지만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탄약을 공급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3에서 4일 안에 전쟁을 끝낼 것으로 생각해 충분한 보급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으며 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동부 대도시 하리코프조차 현재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나토, 유럽연합 등 서방은 직접 파병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 러시아 입장에서 전황은 더욱 암울해지는 모습이다. 러시아의 침공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던 미국은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미 2,000기의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한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네덜란드도 스팅어 방공 로켓 200발을 최대한 빨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이달 초에도 소총과 탄약, 레이더 시스템, 지뢰 탐지 로봇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온 독일은 이를 뒤집고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무기 1,000기와 군용기 수출을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EU는 4억 5천만 유로의 EU 재원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구매에 사용하고 추가로 5천만 유로의 의료물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한국 세계 6위 군사강국 북왜 7계단 하락했을까? 세계 138개 국가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2일 GFP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세계 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년 전인 2017년 순위가 11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GFP는 전차, 함정, 전투기 등 동원 가능 전력뿐만 아니라 인구수, 경제력, 국방비 등 전쟁 수행 능력도 합산해 평가합니다. 한국은 올해 국방예산 50조 원 클럽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1에서 3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도도 4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유럽의 3대 강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은 몰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해마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2계단, 3계단씩 하락했습니다. 2017년만 해도 프랑스가 5위, 영국은 6위, 독일은 9위였습니다. 이들은 경제 강국이지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군사력 확충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군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군사력이 급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주목해 봐야 할 다른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올해 군사력 순위는 5위로 한국보다 1계단 높았습니다. 일본은 2017년 7위였지만 매년 순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일본은 올해 한국보다 10조 원 많은 60조 원을 국방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중동으로 떠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우얌 다카나미 중동 해역으로 파견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우얌 다카나미가 2일 가나가와현의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중동 해역으로 파견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우얌 다카나미가 2일 가나가와현의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한일 정규군 규모는 각각 58만 명과 25만 명, 예비군은 310만 명과 5만 6천 명, 전차 수는 2614대와 1004대로 육상 전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압도합니다. 반면 구축함은 40척과 12척, 대형 수송함은 4척과 2척, 군 항공기는 1561기와 1649기로 해공군력은 일본이 앞서거나 비슷한 규모입니다.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광범위 레이더 등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순위 변화폭이 컸습니다. 올해 25위로 무려 7계단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등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GFP 수치로 북한 국방 예산은 남한의 3.6%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국방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남한은 늘어나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방 예산 상당액을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있어 실제 격차는 좀 더 좁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경제력도 남한이 북한을 크게 압도합니다. 북한의 화폐 가치는 남한의 1.9%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 예산 지출액은 세계 1위지만 2019년 세계기아 지수 분석에서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47.8%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 주민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는 2018년 20억 2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23억 700만 달러로 확대되는 등 해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엔 경제 제재가 계속됐고 경제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GFP 군사력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Cha thường hay trêu chọc làm con khóc, nước mắt nhem xong kể chuyện cười vui, làm con hết khóc, cha đưa con đến trường thật vui. Với cha con là trên hết, vết nhăn nhiều thêm, nét môi luôn cười, chính là vì con dù bao khó khăn.